윤석열 대통령 뭐 지지율 추이를 봐도 30%대 뭐 초중반, 네. 뭐 후반은 가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 국민들한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뭐 야권 지지자들 또 그리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홍범도 장관 흉상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볼 때 대선 때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어떠세요? 그거는요 이런 거죠. 다른 문제는가? 그러니까 네. 그 제가 자연인이었으면은 당 대표가 아니라 일반 당원이거나 이랬던 상황이었으면요, 저도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말지를 제가 판단했을 겁니다. 아하. 네. 저는 만약에 제가 그때 당 대표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네. 아마 유승민 의원 캠프에서 같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랬을 때 저는 뭐 예를 들어 경선 떨어지고 나가지고 소극적으로 활동했겠죠. 네. 저희 팀이.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제가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유승민 의원 지지자들은 지금 저한테 이를 갈거든요. 왜 당 대표까지 됐는데 안 도와주냐? 근데 도와줄 수가 없죠. 당 대표가 되면은. 중립.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유승민 의원 지지자한테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입당하고 난 다음에 매번 어떤 식이었냐면은 우리가 경선이 흥행하기 위해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하자 그러면은 윤핵관이 꼭 익명으로 공격했죠. 유승민한테 유리하게 하자는 거냐? 아니 토론해가지고 흥행하자는데 그게 유승민한테 유리하다 그러는 거면은 뭐냐? 그런 식의 이제 피해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론하기에는 정치인 출신들이 어떻게 보면 더 강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윤 대통령 당시 후보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근데 냉정하게 네. 그 모든 경선이 끝나고 나가지고요 토론으로 가장 손해 본 사람은 홍준표 대표였어요. 왜냐면 굉장히 홍준표 대표가 잘할 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실제 잘했죠. 네. 그런데 기대치가 이만큼 돼 있는 사람은 이만큼 해도 손해를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홍 대표가 이제 그 조국 장관에 대해 가지고 조국을 그렇게까지 수사했어야 되냐는 식의 말을 했다가 조국 수홍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때 그랬죠. 네, 네, 그래가지고 기억납니다. 그 때문에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경선에서.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정치를 처음 하는데도 생각보다 준비를 꽤 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선 경선 토론 복귀해 보면요, 네. 윤석열 총장이 생각보다 내용 면에서는 잘했어요. 문제는 이제 왕자 들고 나오고 이래서 그런 거지. 왕자 예. 예, 그리고 막 무슨 뭐 천공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거 막 썩내고 이래서 그런 거지. 영상 보라고. 내용에선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이제 뭐 정치 처음 하니까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네. 하여튼 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있지만은 희한한 방향으로 좀 유도를 했죠. 네. 근데 녹취록 보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녹취록에서 하는 말을 좀 살펴보면은 당을 굉장히 낮잡아 보는 발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 이놈 새끼들이 개판 치면 당 완전 뽀개버리겠다. 혹은 뭐 당원들 많이 다시 불러들여서 뭐 완전 당을 바꿔버리겠다. 뭐 그런 식의 취지의 발언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발언들을 지금이라도 들으면 당원들이 좀 많이 자존심 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당에서 뭔가 좀 입장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입장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수가 빨리 이제 그 탈피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공통의 구호를 외치면서 그냥 자기가 애국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거는 물론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깨시민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은 저는 최악의 실수를 했다 생각해요. 나는 그냥 어떤 사안에 대해서 A냐 B냐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에서의 대안을 내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고 그걸 지지하는 것인데, 많은 사안에 있어가지고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 쪽은 덜 떨어진 사람처럼 만들어보자는 의도가 되게 강했거든요. 네. 근데 보수도 무슨 용어 때문에 망했냐면 애국 시민이라는 단어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이 애국 시민이라고 자기를 포장하는데 드는 것은 그렇게 노력이 들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김정은 개새끼를 외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상황 정도 만들어 버렸어요. 그걸 이렇게 만든 사람이 저는 전원책 변호사가 TV 나가서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공개적인 토론 자리 나가가지고 상대 토론하면서 그 김정은 개새끼 봐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외칠 수 있으면 난 애국자요. 김정은 개새끼를 못하 김정일 그 당시 김정일 개새끼 못하면은 너는 그럼 종북이냐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에 이제 경도돼 가지고 보수 진영에서도 그 덩어리진 그런 거 만들려는 사람들이 네. 저한테도 굉장히 단순화된 질문을 많이 했던 거죠. 저한테 맨날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너는 왜 문재인을 안 까니 이런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연락이 와요. 어. 너는 왜 방송 나가면 문재인을 안 까니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럼 답변하는 게 뭐냐면 아니 방송이라는 건 주제를 잡고 하는 건데 제가 유튜버도 아니고 KBS 나가가지고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문재인 까면은 저 방송 못 나가요. 그리고 저도 미친 사람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만 요구하거든요. 네. 오늘 왜 가가지고 이재명을 안 깠니? 오늘 주제는요 박정훈 대령이에요. 박정훈 대령 얘기하면서 이재명을 왜 까요? 이재명은 지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른바 뭐 사상 검증식으로 같은 그러니까 편이라는 거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럼 뒤집어 말하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상 검증만 계속 응하면 되는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했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대통령이 한 번씩 이제 전 정부 욕해주면은 바로 저거야.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이제 예.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주지 않는다. 역시 자기 도끼자루 썩는 건 모르는 거죠. 지금 네. 예를 들어 어쨌든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뭐 되는 게 없죠. 입법을 통해 가지고 네. 민생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국민이 세팅해준 4년간의 국회의원 임기 속에서는 민주당이 입법 권력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어느 정도 타협점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지지층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런 거예요. 생각보다 정치가 삶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지지층 중에는.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는 좀 스포츠 팀의 영역으로 간 게 아닌가. 네. 왠지 광주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이유 없이 어쨌든 집안에서 내려온 대로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해야 되는 것이고 부산에서 태어나면 롯데자이언츠를 응원해야 되는 것이고 대구에서 태어나면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지역 감정입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왠지 정치에 있어서도 그런 스탠스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네. 요소거든요. 제가 옛날에 유승민 의원이 반 농담조로 이제 방송에 나가서 얘기한 걸 듣고 웃었는데 대구 동구에서 본인이 정치하면서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대구 동구 의뢰 시장에 가가지고 할머니 이렇게 야채 파는 할머니 야채 팔러 오셔가지고 뭐 고무 다라이 해가지고 야채 팔고 하루에 한 2만 원 벌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네. 그렇게 앉아가지고 본인이 찾아가서 인사하면은 매일 박근혜 대통령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야채 팔아가지고 2만 원 가져가셔가지고 그걸로 생활비 쓰시는 분인데 박근혜 대통령 되시고 뭐 잘 살고 계신데 아이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불쌍해서 어떡하나 맨날 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왜인지는 알겠는데 마찬가지로 이해는 다 가죠. 네. 근데 반대로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지형이어가지고 이걸 용인해가지고는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좀 길이 요원하다. 그래서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무슨 말을 했든 지금의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 그 표의 상당수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본인의 삶을 바꿔놓을 상황이 아닌데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 상황에서 수요가 일치 않으니까 우리가 정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보세요. 정책이라는 거는 뭘 하든지 간에 호불호가 생기기 때문에 말했을 때 정치인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 가지고 이런 비이성적인 선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쉬워요. 내가 가가지고 문재인 욕 한 번 하면은 나한테 응원과 후원금이 쏟아져요. 근데 이건 내가 잃는 것도 딱히 없거든요. 그럼 이것만 하게 돼 있어요. 예, 거의 공짜 점심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빨리 걷어내는 게 어디일까. 네.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행보, 윤 대통령의 행보를 그동안 보고 네. 또 경축사나 아니면 연설이나 발언이나 이런 거 쭉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댓글로 보면은 아니 이거 그냥 유튜브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는데 유튜브에서 듣던 얘기가 대통령 발언으로 나오네, 경축사로 나오네 이렇게 꼬집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정말 팬을 향한, 팬을 위한, 자신의 지지층만 위한 그런 정치가 있어서 국정 운영이 있어가지고 자, 또 다시 우리가 진보 집권 플랜의 시각으로 이해는 해봅시다. 네, 이해는 해봅시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조국 수사한 뒤로
대통령 주변에서 원래 친하던 사람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으니까 그렇죠. 원래 친하던 사람이 다 자기를 까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그리고 없다. 갑자기 그 당시에 이제 법사위에 가면은 오히려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이 나를 응원해주기 시작해. 청문회까지만 해도 장제원 의원은 나를 맹공하던 사람인데 그렇죠. 네. 보수 유튜브들도 적폐청산한다고 자기를 엄청 때렸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뭔가 집에 뭐 식사하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딱 발 뻗고 해보면은 나를 옹호해 주는 거는 보수 유튜버밖에 없어. 예. 그러면은 사람이라면은 그거 보고 싶지 않을까요? 인지상정이다. 네, 그래서 그걸 자꾸 보고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자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알고리즘은 이 사람이 아하. 보수 유튜버를 좋아하네. 그러면은 계속 그만 틀어주고 공급해주고. 유튜브를 계속 틀어주죠. 그다음에 네. 이제 직무 정지 당하고 그때는 더 볼 게 없죠. 이제 뭐 KBS, SBS, MBC 뭐 이런 거 보면 재미없는데 이거 네. 보니까 윤석열을 대선 주자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하네. 그리고 야 응원해주는 팀은 여기네. 네. 그러니까요. 저 녹취록에 보면은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입당하기 전일 수도 있지만 네. 뭐 DJ를 존경한다거나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한다거나 뭐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거 보면은 원래부터 뭐 성향이 보수거나 뭐 극우거나 그렇진 않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 약간 확증 편향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확증 편향보다 그냥 어쩌면 숨겨있던 숨어있던 자아가 자극이 된 걸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교류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윤석열 대통령을 학창 시절부터 알던 인사들이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걸 이제 그 사후에 들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통 큰 그런 선후배 관계는 가져갔던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네. 호탕한 면이 있다. 호탕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검사 생활 그래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26년 가까이 했는데 김건희 여사랑 결혼할 시점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뭐 예금이 2천만 원밖에 없었다. 다 사람들 교류하고 이런 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좋아하고 이런 성격이 있었던 건 맞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해요. 그거는. 네. 저는 믿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정치 성향을 증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보면요. 보수와 진보 성향 이전에 정치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의식을 갖고 있고 얕잡아보는 의식이 있었던 건 맞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맥락에서 좀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주류적인 측성으로 이렇게 그 지적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의 행보를 보면은 수사할 때 보면은 자기를 선임해 준 사람들한테도 들이받고 이게 본성이잖아요. 네. 그게 자신을 정치인 만들어준 김영삼에게 동조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갔던 노무현 대통령과 자기가 겹쳐 보였겠죠. 네. 이해하죠, 당연히 다. 이해됩니다. 네.